자, 안녕하십니까. 까왕입니다. 오늘 일주일 만에 또 방송을 하는데, 계속 기분 좋다가, 이번 주 월요일이죠? 조국 장관이 느닷없이 사퇴를 했어요. 전 이제 일주일 동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사퇴를 한 건가? 전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우리 정보 전문가, 팟캐스트 또 한번 열심히 또 예? 중대 이슈가 또 터졌으니까 그 서칭을 했을 거 아니야. 뭐랍니까? 왜 사퇴한 거래? 아내가 벌써 사퇴했다. 그 뭐 주진우 씨, 뭐 저기 김호준 씨 그쪽에서 이제 나온 얘기가 정경심 씨, 정경심 씨가 아파가지고 뇌종양, 뇌경색, 네. 그죠? 뭐 두 가지 이유로 뭐 불가피하게 사퇴를 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내용의 보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조국 장관, 전 장관이죠, 이제. 전 장관도 그런 사퇴의 변을 밝히면서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죠. 가족들을 좀 돌보고 싶다. 얘가 지금 못하면 이제 후회할 수 있다. 후회가 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서 가족 문제가 사퇴의 가장 큰 이유가 아니겠냐. 뭐 일반적으로, 표면적으로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또 일각에서 그 뭐 이상한 또 매체 UBC? 뭐 인터넷 매체 하도 많으니까 우리만 듣보잡이 아니야. 졸라 많어. 거기서는 뭐 이해찬 대표가 사퇴를 시켰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있었어요. 당에서 지금 이제 조국 사태가 길어지면서 국민들이 이제 피로도가 높아지고 지지율이 하락하고, 뭐 지지율이 하락하는 건 객관적 사실입니다. 뭐 어느 여론조사를 해봐도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죠. 지지율이 이제 다소간 하락을 하고 이제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조국 장관 또 이제 여권 측에서 뭐 이러저러한 해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의 임명을 찬성하는 여론이 뭐 과반수를 넘지는 못했어요, 그죠? 과반수를 어쨌건 뭐 한 표라도 과반수를 넘어야 국민들 다수가 찬성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제 뭐 과반수를 좀 넘지 못하니까 지지율에 분명히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하락하거나 뭐 이거는 객관적 사실이었던 건 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총선 앞두고 여당 쪽에서 당 쪽에서 좀 부담이 되니 여기 사퇴를 하고 뭐 매듭을 짓자 뭐 이런 주장을 해가지고 그런 압력 때문에 사퇴를 했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뭐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도 비슷한 류의 당 내부 갈등을 원인으로 보는 뭐 이런 보도가 조금씩 나왔고, 근데 이거 뭐 바로 해명을 했죠. 뭐 이런 일이 없다. 물론 이제 욕먹기 싫으니까 뭐 이해찬 대표 쪽에서 뭐 변명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공식적으로 당내에서는 사퇴를 종용한 바가 없다. 라는 게 공식 입장이고, 제가 볼 때도 이해찬 대표의 기질상 성향상, 그죠? 이분이 요런 상황에서 사퇴를 해라라고 할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 잘못 봤나 사람? 옛날에 뭐 청문회에서도, 청문회가 아니라 국회에 출석해서도 총리할 때죠. 막 맞짱 뜨고 뭐 난리 아니었잖아요. 뭐 원래 좀 강성인, 아무래도 뭐 연륜이 있으시니까 좀 노예한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있긴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보면은 이제 강경파 쪽에 가까운 이런 그동안 정치적 스탠스를 취해 오셨던 분이 뭐 초기에 그랬다면 모르겠어요. 조국 장관 이제 임명 초기에 뭐 반발이 막 나오고 이게 너무 시끄러워질 것 같으니까 이거 더 못 가겠다 뭐 이런 입장이 나왔다면 모르겠는데, 이제 어느 정도 뭔가 진실의 윤곽이 밝혀져 가고 있는 그리고 촛불의 힘이, 수백만 촛불의 힘이 조국 장관을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게 사퇴를 해라 이런 압력을 느닷없이 늘 상황인가. 그래서 뭐 이해찬 대표의 개인 성향을 봐도 그렇고 민주당 내 뭐 몇몇 반발이 있었어요. 뭐 금태섭 의원이랄지 좀 넉나가신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반대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거의 극소수의 목소리나 뭐 그냥 소수 의견 중에 극소수 의견. 그래서 거의 뭐 왕따 약간 비스무리한, 그 저 금태섭 의원하고 박용진 의원이죠.
박용진 의원은 제가 뭐 개인적으로도 예전부터 조금 아는데 이분은 이제 뭐 스타일이 좀 그런가 봐요. 아, 뭔가 나는 이 극소수파를 해야 직성이 풀리시는지 뭐 이런 정도 의견들이 나왔는데 뭐 이분들이 뭐 당내 주주도 아니고 뭐 영향력이 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대중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정치인도 아니고 그런 정황을 놓고 볼 때 당에서 지지율 문제 때문에 총선 때문에 조국 장관을 낙마시켰다. 이건 별로 뭐 제가 보기에는 별로 납득이 안 되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게 뭐 기획 사퇴 해설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퇴할 계획이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패스트 트랙이 이제 국회에 상정이 되면은 조국 장관 문제 이슈가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원래 패스트 트랙 상정될 무렵에 사퇴할 계획이었다. 애초 계획이 그랬다. 뭐 이런 또 뭐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세 개를 열심히 들어봤는데 그게 납득이 안 돼요. 그죠? 그 정경심 씨의 지병 문제가 뭐 최근에 어떤 진단이 이제 좀 약화된 진단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건강 문제가 이미 이제 조국 장관 임명할 무렵부터 상당히 그 안 좋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뭐 경찰 출석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정경심 씨가 검찰에 가서 아주 뭐 참 지겨울 정도로 조사를 받은 거죠 지금. 6차 소환까지 이제 뭐 장관직을 사퇴해도 불러요. 그래서 이게 제가 뭐 누차하는 얘기지만 검찰한테 이렇게 약한 모습 보여주면 안 돼요. 끝까지 괴롭혀서 물고 늘어집니다. 근데 뭐 어쨌거나 6차례에 걸쳐서 뭐 11시간, 7시간씩 이렇게 조사를 받아낼 수 있을 정도의 의지력, 그죠? 건강 뭐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됐다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정경심 씨가 박노해 씨 시를 그 페이스북에 올렸죠. 이제 사퇴 기자회견 나오고 나서 그러면서 이제 감사합니다라고 간단하게 이제 한 단어 정도를 이렇게 올려놨는데 아니 그것도 보면은 대단히 안타까워했다 그래요. 눈물을 펑펑 흘렸다. 그 어제 보니까 또 그래갖고 자유당의 그 누굽니까 그 좀 정신 좀 오락가락 하시는 분 있잖아. 막 국감장에서 막 낄낄대고 웃어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데 정경심 씨가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했다 뭐 이 얘기를 하는데 뭐 박장대소라더라고. 정신이 뭐 어떻게 됐나봐. 그 얘기는 정경심 씨 본인이 그죠? 일단 사퇴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추론이 되잖아, 그죠? 이거 사퇴하려고 조국 장관이 사퇴를 할 것이다, 사퇴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라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가 갑자기 알게 됐기 때문에 좀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가족의 건강 문제, 그다음에 가족의 이제 뭐 조민 씨도 그렇고 좀 너무 고초를 겪으니 이게 너무 안쓰럽고 미안해서 내가 사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면은 사전에 협의를 뭐 가족 회의를 하든지 협의를 했을 거 아니야, 가족들하고. 안 그러나? 너 바쁘셔갖고 뭐 집안에 신경을 잘 안 쓰나요? 근데 지금 정황을 놓고 보면 정경심 씨는 사퇴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뭐 그거는 이제 결과론적인 거다. 뭐냐면 사퇴를 하고 났으니 그동안 못 돌본 가족을 돌보겠다라는 의미인 것이지 내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사퇴를 하겠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지 않냐. 그리고 저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아까 당 문제는 제가 이제 그걸 좀 정황상 당에서 사퇴를 종용했을 가능성이 낮다 이건 말씀 좀 드렸고 패스트트랙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사실은 저는 패스트트랙 처리를 하려면 사실 조국 장관이 그때까지 버티고 있는 게 유리했다고 봐요. 그렇지 않나? 설령 사퇴를 하더라도 그 사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공수처법이나 이런 검찰개혁안들을 이제 통과시키겠다. 지금 이제 세 개가 상정이 돼 있잖아요. 뭐 공수처법하고 선거법,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이렇게 세 가지 상정이 돼 있는데 요게 지금 뭐 여야 사당이죠. 여야 사당, 여야 사당이 합의는 했지만 여전히 이견들이 있어요. 공수처법만 해도 지금
뭡니까 민주당에서 낸 안하고 권은희 백혜련 안이라고 그러죠. 백혜련 안하고 권은희 안이 지금 충돌하는 상황이야. 그걸 조정하는 것도 좀 쉽지가 않고 지금 2+2+2 회동을 했는데 여전히 의견 차이가 확인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두 번째는 선거법 개정 문제는 더 지금 복잡하죠. 이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은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 좀 손해보는 게 맞아요. 지역구 의석이 줄기 때문에 민주당, 자유한국당은 좀 손해를 보고 민주당이 제일 많이 손해를 보는 거죠. 일단 의석수가 제일 많으니까 그 다음에 자유당이 손해를 보고 이른바 군소정당들이 득표수로 의석수를 배분받게 되니 여기가 이제 좀 등을 보는 거야. 그럼 뭐 바른미래당이랄지 뭐 민주평화당이랄지 뭐 정의당 이런 데들이 좀 유리한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이건 이견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당장 제가 볼 때는 그 내 지역구가 사라지는 국회의원들이 있죠 지금. 지금 이제 협의되는 안대로 만약에 이제 뭐 조정이 되고 나면은 내 지역구가 사라지는 국회의원들이 있고 특히 민주당 쪽에서 호남 쪽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숫자가 절대 숫자를 놓고 보면 감소하는 게 아닌데 퍼센테이지로 보면 의원수 자체가 원체 뭐 호남 지역구가 적기 때문에 그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호남에서 가장 의석수가 많이 줄게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 당연히 뭐 호남 쪽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반발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선거법 개정도 사실은 조정이 쉽지 않아요. 뭐 검경 수사권 조정안 정도는 뭐 솔직히 자유한국당조차도 크게 반대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뭐 이게 이제 조정이 된다고 그래도 이건 어떻게 보면 좀 곁다리예요. 뭐 검경 수사권 조정도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은 이 비중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법 이 두 가지와 비교해서 볼 때는 사실 좀 곁다리 사이드 메뉴 정도로 봐야 된다. 그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합의한 거는 먼저 선거법을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합의가 돼 있어요 지금. 애초 패스트트랙 상정할 때 이게 안 되니까 그때 뭐 동물국회하고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특히 이제 뭐 바른미래당 같은 약간 중도 보수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데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처리 순서를 그렇게 일단 합의를 해놓은 거야. 근데 이게 참 이거 난망해요. 선거법 통과시켰어. 근데 공수처법 상정됐을 때 바른미래당이 나 몰라라 해버리면 어떡할 거야? 에이 설마 그 합의를 해놓고 깨겠어요? 이건 뭐 순진한 말씀이시고 그보다 더한 짓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처리 순서로 보면은 공수처법이 먼저 처리가 돼야 돼요. 패스트트랙 상정된 기간을 놓고 보면 공수처법을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선거법을 처리하게 법적으로 돼 있어 지금. 그러다 보니 이제 민주당에서 다시 이 안을 다시 협상안을 다시 제시한 거예요. 순서 바꾸자 그럼. 공수처법 경찰개혁이 국민적 요구이니 공수처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선거법 개정을 하자. 뭐 이러니까 바른미래당에서 이거 하겠어요? 나한테도 안 해. 내가 저기 손학규 대표나 뭐 유승민 씨라도 나도 안 해 그거. 그죠? 어떻게 믿어? 절대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의당 쪽에서 이제 조정안을 내놓은 게 동시 처리를 하자.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제가 요 얘기하는 거는 처리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대단히 큰 쟁점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조정도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가벼운 문제고 이게 선거구 조정안이라든지 이런 것 쪽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문제가 당 안팎에서 다 시끄러워집니다.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는 조국 사퇴 문제를 카드로 쥐고 있었어야 돼. 그래야 되지 않나? 자유한국당이 뭐 지금 태극기 부대 총동원 해갖고 막 광화문에서 난리를 치는데 뭘 하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패스트트랙 처리를 하려면은 바른미래당이나 뭔가 이렇게 그 성과를 줘야, 그지? 떡고물을 하나 줘야, 던져줘야, 먹잇감을 하나 던져줘야 얘네들이 그래 그럼 내가 이거 좀 해줄게 뭐 이렇게 협상이 되는 거잖아 원래. 그런 면에서 이거 좀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은 만약 패스트트랙 처리를 잘하기 위해서 사퇴를 한 거다라고 생각을 그 말이 맞다라고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내 얘기는. 그죠? 그걸 가지고 이제 밀당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중요한 패 하나를 그냥 갖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해명이 나오는
뭐 그냥 그나마 이제 언론이나 뭐 정치권에서 혹은 뭐 네티즌들이 뭐 이러저렇게 해명을 하는 거를 제가 뭐 일주일은 안 됐죠. 이제 한 3, 4일 됐는데 3, 4일 동안 아무리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나는 납득이 안 돼. 납득돼요? 응? 우리 정보전문가 납득돼?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 모르잖아. 어리둥절하잖아. 우리 저희 대치동은 상상주. 이 어리둥절한 걸 왜 하냐고. 그리고 이 정도 지나면 아 이래서 사퇴했구나 뭐 이런 게 좀 납득될 만한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 얘기는 응? 어떻게 사퇴를 했어도 응?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뭐 이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다. 이게 다수가 있다. 우리 문프님의 어떤 고도의 정치적 전략이다. 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응? 근데 솔직히 객관적으로 저도 문프님을 사랑하고 조국 장관 조국수를 뭐 이거 들어주시는 분은 별로 없지만은 내가 볼 때는 유튜브에서 조국수를 가장 강력히 외친 사람이야 내가. 아닌가? 비웃어. 아니 뭔 얘기만 하면 비웃어. 아니 강도를 놓고 보자고. 그래 뭐 김어준 씨나 이런 분들도 열심히 했지만은 그분들이 이렇게 저처럼 막 대놓고 막가파식으로 그죠? 거의 태극기 부대 수준의 논리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조국수호를 이렇게 외쳐온 사람은 저밖에 없어. 응? 극소수 의견이지만은. 근데 이렇게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도 이게 공감이 안 돼 지금. 그 얘기는 좀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사실 예정된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 각본에 없는 상황이 돌출해서 나타났다는 거야. 그 배경이 무엇이건 간에 각본에 없는 그림이 나온 거다 지금. 그러니까 돌출적으로 뭔가 일이 벌어졌고 돌출적으로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수습 대책이라 할지 그러니까 뭐든지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는 특히 정치 행위를 할 때는 야 내가 이래서 이런 거야. 뭐 명분이 있어야 되죠. 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뭐 뒤에 제가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은 뭐 요즘 또 화제가 되는 게 조국 장관이 사퇴를 하니까 김정국 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라갔대? 그거 놓고선 사람들이 아 말 잘 탄다. 야 나도 승마하고 싶다. 뭐 이러고 끝나요? 어? 아 왜 그랬을까? 그지? 응? 왜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갔을까? 왠지 김정국 위원장이 왠지 아 오늘은 말이 타고 싶어서 그러진 않잖아. 그죠?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 언론 보다 하물며 무슨 종편 따위들도 그 나름 분석을 하더라고. 아 이제 큰일 나겠구나. 그래 그 정도는 누구나 다 추론이 돼. 우리가 이제 그 뭡니까 북한이 이제 가장 돌출적인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예측할 수 없다. 뭐 은둔의 나라다. 은밀하다. 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뭘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뭐 별별 소리를 다 하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하는 정치 행위들도 그지? 다 예측 가능한 거야. 그 범위 안에서 다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조국 사태라는 현 정국의 정말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이 중대 정치 행위가 그죠? 뭔가 계획과 의도, 구상을 가지고 이게 이루어진 거라면 바로바로 뭔가 그죠?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들이 나와야 돼.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지금. 오리무중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촛불 드시는 분들 고생 많은데 수백만 명이 이러니까 이게 지금 난리가 났어. 갑자기 장수가 이유도 없이 막 싸우고 있는데 깃발 들고 야 진격이다 서초동으로 모여라 이러고 막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장수가 아니 나 갈래 씨발 그러고 갔어. 아 부인이 아프대요 그러고 갔어. 그럼 남은 사람들은 뭐를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뭐 우린 여의도로 가겠다. 우리는 서초동으로 가겠다. 뭐 여의도 가면 이빠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서초동으로 가면 문빠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디 또 가대? 또 한 군데서 광화문에서 하나? 이게 그러잖아. 지휘부가 갑자기 사라지니까 그지? 지휘부가 갑자기 가정을 제가 돌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가가. 또 한 분은 꿈을 꿨네요 제가.
그 꿈이라는 게 좀 그러잖아요. 우리 흔히 일장춘몽 그러잖아요. 뭔가 이게 헛된 거를 하다가, 그지? 이게 물거품처럼 꺼지면은, 아, 한낮의 꿈이었어. 뭐, 일장춘몽이야. 이런 비유를 하잖아요. 근데 대통령께서, 조국, 윤석열 조합이, 예? 환상의 콤비가 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셨는데, 그게 한낮 꿈이었다. 그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그럼 대통령께서도 그냥 꿈꾼 거야, 지금 이 상황이. 그럼 뭐냐, 이게 뭐 장자 나비의 꿈 얘기처럼 허탈한 거예요. 그죠? 허무한 거예요, 사람이. 이게 우리가 꿈꾼 거예요? 검찰 개혁이 그냥 꿈이야? 야, 검찰 개혁 꿈 한번 꿔보자 이런 문제 아니잖아. 실제 그렇게 하려고 한 거잖아, 다 우리는. 그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조국 장관도 그렇고 수백만의 우리 촛불 시민들도 이게 꿈이었다고 생각했으면 거기 안 나왔어요, 그죠?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잖아. 근데 갑자기 막 이런 수사들, 레토릭이 나와요, 지금? 그거 어떻게 해요? 갑자기 낮잠 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저 사분 오열, 그죠? 오합 지졸. 그 막, 우리끼리 싸움 났어, 내가 보니, 페북을 보니까 또. 예. 원래 이제 또 내재대에 있는 갈등이 있죠. 뭐, 민주당이라고 다 한마음 한 뜻은 아니잖아. 뭐, 여러 또 분파들이 있고, 여러 세력들이 있고 그런데, 그게 뭐, 어쩔 수 없는, 민주 정치에서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예. 근데 이제, 자한당하고 막 싸우다가, 여기서 이제 싸움이 났어. 이게 전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지도부에서는, 퇴각을 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지금. 진짜. 어쩔 수 없어. 그죠? 더 이상 버틸 어떤 동력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이러다가는 더 큰 일을 그르칠 수도 있어, 총선을. 뭐 그럼 퇴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퇴각을 할 때라도 질서 있게 해야 되잖아. 그죠? 병사들 수백만 대군을 여기다 놓고 나 갈래 그러고 가버리면 되냐고. 야, 너는 그래. 야, 우리 여기까지니까 잠깐 집에 돌아갔다가 언제 나와. 다시 모여. 뭐 이런 걸 해야 되잖아. 아, 예. 뭐 잠시 주변에 차가 지나가네. 제가 뭐 시골에서 방송하다 보니까 뭐 가끔 이렇게 트럭이랄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우리 농부분들께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들이 소리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합니다. 요거 이제 하나 양념 뭐 이런 거다 생각하시고 예. 이건 또 증거가 되잖아요. 내가 이게 시골에서 하는구나 저 사람이. 근데 뭐 아프가니스탄 동굴에서 하는 게 아니구나. 예. 뭐 이런 게 좀 확인되는. 근데 완전히 무질서한 상태가 됐다는 거는 저는 무책임하다 이런 차원은 아니라고 봐요. 이분들이. 무책임하게 일 처리할 분들은 아닌데 뭔가 이제 어떤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을 해서 이제 불가피하게 사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추론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차라리 저는 변수가 있었으면 좋겠어. 진짜로. 조국 장관이 우리 아내가 아파서 그래서 사퇴한 거야. 이거 너무 슬퍼요. 그죠? 그동안 이제 제가 했던 얘기가 좀 민망해지잖아. 이분이 이제 그죠? 큰 그림도 그리실, 그렇게 반석을 다져놨단 말이에요. 근데 부인이 아프셔서 가시면은, 우린 어떡하라고. 그게 좀 안타까운 일이야. 또 이해찬 대표가 사퇴를 시켰다. 이건 더 안타까워요. 그러지 않아? 정치 이제 한 9단 내지 10단 정도 되셔야 될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정치를 보는 안목이 저거밖에 안 된다. 당장 지지율이 일주일마다 나오잖아. 뭐 리얼 미터인가 뭔가 거기서 막 하잖아. 그럼 일주일마다 요동치는 그 지지율을 보고 일희일비 하는구나. 그것처럼 경박스러운 정치가 어딨어. 우리나라 정치 원로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된다면은 진짜 이건 정말 우리가 슬픈 거야. 전 근데 그런 분 아니라고 확신을 해요. 제가 왜 그렇게 보냐면은 이재명 지사 그 김부선 사건으로 막 난리 났잖아요. 예? 그때는 진짜 다 진짜 뭐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했어. 조국 장관 수준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른 문제야, 그거는. 그죠? 완전 개 쓰레기 취급 받았어요. 뭐 이거 다 무죄로 나왔지만은. 그때 당내에서 그나마 이재명을 엄호했던 분이 이해찬 대표야. 그러니까 그분은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사퇴를 하라고 했다. 그거는 진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건강에. 그리고 그것도 그래요, 기획. 아까 기획 사퇴. 그것도 진짜 저차원적인 거잖아, 그거는.
저 같은 어디 시골에서 땅 파는 사람도 그래? 이 카드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데 응? 일선 정치의 그 여의도에서 응? 십수년 동안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했던 분들이 이 정도 정치 판단을 못한다? 그건 더 비참하고 슬프지. 그죠? 그 진짜 희망이 없는 거야. 뭐 그래서 뭐 이철희 의원이 그만뒀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정말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뭔지 모르겠으나 말할 수 없는 어떤 그지? 국민들 앞에 이렇게 밝힐 수 없는 어려운 점이 있는 거 아닌가. 100분 이해합니다. 그거는. 그리고 이해해줘야 돼요. 그거 어쩔 수 없어.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다 이렇게 되면 저는 이번 주 내내 2004년 생각이 그렇게 났어요. 제가 뭐 지난주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틀리 딱딱이기 때문에 옛날 얘기를 좀 많이 옛날 얘기죠 이제 저는 가까운 얘기처럼 생각이 드는데 옛날 얘기 2004년에 어땠습니까? 3월 달에 3월 12일 날이에요? 네, 잊혀지지가 않아. 설마 했어. 대통령이 무슨 선거법 위반으로 탄핵을 될까? 말도 안 되는 혐의잖아. 근데 그걸로 탄핵이 됐어. 그걸 제가 여의도에서 그때 저도 이제 필드에서 열심히 공치고 있을 때예요, 그때. 여의도 앞에 가 잔디밭에서 이제 공치고 있는데, 공치다가 이제 밥을 잠깐 먹으러 갔어요. 식사를 하고 있는데, 에이, 설마 통과되겠어? 그러고 있는데, 되게, 꽝꽝꽝! 뭐 끝났어.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막 질질 짜고, 제가 기억한다. 뭐 그분들 실명을 거론하는 게 좀 그래서 제가 뭐 안 하겠지만은, 뭐 다 지금도 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이른바 이제 386이죠. 예. 그분들이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야? 15년 전이 되는 거잖아. 15년 전이면 얼마나 젊을 때야? 15년이면 30대인가? 40대인가? 40대 한 초반쯤 됐잖아. 막 펄펄 날아다닐 때 아니요. 근데 대통령 탄핵됐는데, 막 우는 거밖에 못해. 그리고 박근혜 씨랑 뭐 뒤에서 팔짱 끼고 낄낄대고. 와, 저렇게 잔인하구나, 정치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때 열린우리당 또 민주당이랑 그때 이제 분열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민주당이 합세가 돼가지고 벌어진 일인데, 열린우리당 뭘 해요? 아무것도 못했어. 근데 그때 누가 나와서 지킨 겁니까? 그때 우리 국민들이 촛불 들고 나와가지고, 사실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다 마찬가지신데,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것도 촛불의 힘이에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2002년 대선 때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 있었어. 미군 장갑차에 깔려 죽은. 그죠? 그때 이제 촛불 집회가 처음 시작된 겁니다. 그때 딱 대선 직전이었어. 그래갖고 비주류였죠,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 촛불의 열기와 힘으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유명한 명연설 있죠. 500년 동안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었던 적이 있냐. 이제 그건 당당한 나라 만들겠다. 국민들이 이제 좀 한번 좀 제대로 된 나라 해보자. 그래갖고 당선이 되신 거야. 근데 그러고 나서 한 1년 좀 지나가지고 탄핵된 거예요. 그리고 또 촛불이 또 들고 일어났어. 그리고 총선이 있었죠. 총선이 있어갖고 촛불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법원에서 이렇게 했다가는 이제 큰일 나겠구나. 그래갖고 이제 탄핵 무효가 됐죠. 그리고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압승을 합니다. 이게 사실 압승도 아니야. 그때 분위기는 3분의 2 의석을 할 수 있었어. 근데 그때 이제 정동영 씨가 유명한 발언이 있었죠. 그죠? 노인들은 이제 집에서 쉬셔야 된다. 말 한마디, 국민들이 몇 달을, 한 달여 이상을 그 촛불을 들고 만들어 놓은 정국을 말 한마디로 화끈하게 말아먹습니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넘었죠? 과반수 넘었어요. 그 당시 또 민주노동당이 약진을 했어, 진보정당이. 약간 합치면은 꽤 됐어. 160석 이상, 과반을 훨씬 넘어서 160석 이상 됐어. 그렇게 이제 의회까지, 청와대, 국회, 이제 다 잡았으면은, 이제부터 뭐 할 일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 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개혁 정국이 시작됩니다. 이른바 4대 개혁 입법이죠. 검찰개혁, 사학개혁, 언론개혁, 하나 뭐였지? 몰라, 적폐가 졸라 많으니까 내 얘기 가지고도 안 돼.
그죠? 한 10대 개혁 입법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 중에 추려가지고 10개를 하겠다 했어. 4개를 4대 개혁 입법이. 근데 이제 그때도 뭐 쟁점이 됐던 게 국가보안법이에요. 개정이냐 폐지냐 뭐 내부에서 또 난리가 났어. 아니 난 개정이 옳은지 폐지가 옳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옛날 일을 지금이야 소급. 근데 지금도 국가보안법이 있는 거 보면은 그죠? 개정이 맞았나 봐, 그지? 아니 근데 좀 개정이 돼놨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뭐 결과론적 얘기지만은 저 폐지가 맞는지 개정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야 이제 판 벌어졌는데 우리끼리 총질하고 싸움질하다가 결국은 다 물 건너갔어요, 그죠? 응? 4대 개혁 입법 물 건너가고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슬슬슬 김이 빠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 뒤는 얘기도 하기 싫어요, 그죠? 대선 때 되니까 아 진짜 대선 때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진짜 깝깝하더라고. 깝깝해요. 뭐야 국민들의 마음이 모아질 만한 후보 자체가 없어. 이제 이미 뭐 노무현 대통령의 이제 지지율은 바닥인데다가 그러니까 그 4대 개혁 입법 통과시킨 다음에 실패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답이 없으니까 뭐 한미 FTA 뭐 이런 걸 막 또 했어요. 그때 막 좌파 신자유주의 막 이런 거 얘기 나오고 그럴 때야.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있었던 지지층들도 야 저거 뭐 우경화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다 등 돌려버렸어. 그러니까 남은 게 이제 얼마 없는 거야 진짜로. 그야말로 정말 그 노사원 노무현 대통령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 외에는 뭐 지지하는 뭐 5%막 이랬어요 지지율이 집권 말기에. 그 선거가 어떻게 돼? 그 야당에서 나와가지고 여당에서는 또 민주당 그 당시 민주당이었죠. 그래갖고 또 재편이 됐지. 하도 바꿔대니까 씨발 졸라. 그 민주당 된 거죠 그때. 네. 뭐 통합민주당이었나? 네, 통화 몇 번 바뀌었어요. 아니 둘 중에 하나라도 좀 덜 바꿔야지. 어? 양쪽에서 쌍포로 이렇게 바꿔대니까 뭘 할 수가 있어 사람이. 제가 나름대로 머리가 괜찮은 사람입니다. 어? 기억력이 꽤 괜찮아요. 어렸을 때는 머리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 아니 근데 당 이름을 외울 수가 없어. 하도 많아갖고 씨. 제가 이제는 포기를 했어요. 제가 아까 뭐 2+2 회동을 한다 그러는데 2+2+2야 또 힘들어. 2+2도 아니고 뭐 옛날에는 그래도 4자 회동 3자 회동 뭐 대충 이쯤 하면 정리가 됐어. 그러면 6자 회동 하면 되지. 뭐 2+2+2야. 아 머리 아프고 막. 그 민주평화당인가요? 거기 또 뭐 갈라섰죠 또. 뭐야? 대한정치연대? 그분들이 또 글로 갔지. 저는 그래갖고 뭐 또 진보정당이 하나 또 생겼나 그래서 뭐 뭐 그런 말을 잘하잖아요. 뭐 진보정당 쪽에서 그래서 정의당이 또 사고 났구나. 그러고 보니까 뭐 이상한 분들이 있어. 그리고 나중에는 지금은 제가 볼 때 색깔조차도 막 당 이름 보면 색깔조차도 막 불분명해. 이게 보수인지 진보인지. 저는 그런 면에서 자유당은 정말 제가 또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거는 자기 정체성을 영원히 잃지 않잖아, 그죠? 저는 많은 분들이 자한당 그러는데 저는 자유당이 더 입에 붙어요. 그러니까 안 헷갈리잖아 그러면은 그지? 옛날 이승만 시절부터 국부로 모시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로 모시는 그분이 만든 정당 그 뜻을 이어나가는 지금의 그죠? 자유한국당 얼마나 좋아 이게. 그냥 막 머릿속 싹싹 박히잖아. 근데 아무튼 뭐 쓸데없는 삼천포인데 이건 그 선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까야 돼. 졸라 웃기는 상황이야, 그죠? 여당에 내가 대선 후보가 됐는데, 난 노무현 몰라요. 노무현 싫어요. 그럼 누가 찍으란 얘기야? 그 어르신들이, 민주당에도 저런 훌륭한 분이 있네. 그죠?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걸 알고, 저기 반성하고. 그리고 그나마 그게 노무현 대통령을 잘 보필을 못해갖고 우리가 이런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니야. 저거는 노무현이 잘못한 것이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야. 세상에 이런 병신 같은 소리가 어딨어. 말이 되는 소리예요? 국민들이 바보야? 그럼 넌 뭔데 그 당에 왜 있었어, 그제? 그러니까 이제 이름 바꾼 거지. 헷갈리게 만들려고. 그러고 대선을 하니 대선하면 그거 하잖아요. 뭐예요? 출구조사.
예? 보통 이제 출구조사 나오고 웬만큼 표차가 안 벌어지는 한은 한 2시간 정도는 개표 방송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2시간 정도 지나면은 대충 윤곽이 잡혀요. 올해 이번에도 꽝이구나. 술이나 먹자. 근데 제가 그 해에는 2007년이죠? 7년 12월이 되는 거지. 2007년 12월에는 출구조사 딱 내고 바로 술집 갔어. 진탕 쳐먹고 개 돼가지고 아우 지금 생각해도 여러 사람 피곤했을 거예요 아마 그날. 아니 뭘 이게 어떻게 뭐 10분을 비벼볼 게 아니야 그죠? 뭐 한 30% 차이 났나요 그때? 26%. 그리고 그게 제가 솔직히 말해서 질 수는 있어요. 선거 하다 보면 정치 잘못해서 정권 줄 수도 있지. 근데 첫째는 너무 많이 차이 났다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그 이제 사람한테 지면 그나마 그죠? 선거는 이제 사람한테 지면은 아이 뭐 그럴 수 있다 그지? 아 내가 반성을 하는 무슨 설치류한테 줘 씨. 지금은 국민 여러분들이 이제 다 공감을 하시죠 그죠? 저건 사람이 아니구나 저건 쥐새끼고 그죠? 저분은 이제 수익 어떤 창출 목적에서 대선에 출마하신 분이지 뭐 국가와 민족 뭐 이런 거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분이구나 이걸 이제 다 알지만은 그 당시에 그거 그거 사실 다 웬만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설치류를 찍겠어. 제가 이 장황한 역사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는 다 알죠, 그죠? 그건 뭐 입에 담기 험악한 얘기니까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거기서 검찰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똑같아요, 그죠? 사실 조국 장관 제가 이 조국 장관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뭐 전 개인적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호불호를 떠나서 이거 맨날 똑같잖아, 그지? 노무현 대통령 때 안 그랬어요? 김경수 지사는 안 그랬어? 뭐 이렇게 당한 사람이 한두 명이야? 이제 검찰이 소설 쓰고 그죠? 그거 흘리면은 언론에서 조중동에서 받아쓰고 뭐 어제도 보니까 무슨 뭐 진단서 가지고 지랄이야 그죠? 설마 할 게 없어서 그걸 이번 진단서를 왜 위조를 해? 그걸 또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저 어르신들이 믿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해요. 저도 이제 어머님 모시고 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사실은 종표를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 이유를 알았어. 우리가 반성 크게 해야 됩니다. 왜냐면 공중파나 이런 데들이 젊은 사람 20, 30대 취향으로 대부분 편성이 돼 있어요. 프로그램들이 하물며 드라마를 해도 어른들이 보기에는 그지 좀 감성적으로 안 맞는 거야. 근데 이 종편은 나도 막 감정이입이 돼 보고 있으면 너무 어른스러워. 나의 뭐 예를 들면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뭐 토크쇼 같은 거 하나 해도 그 옛날 분들을 모셔다 해.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이제 뭐 김한선 씨, 뭐 이런 분들, 제가 이제 젊은 시절에 막 아이돌이었단 말이야. 이런 분들 이렇게 막 나와서 막 떠들면은 그 뭐 말이 맞건 틀리건 간에 일단 내가 마음이 이렇게 감수성이 막 폭발을 해. 맞아, 난 저런 때가 있었지. 그런 유형의 어른들의 감수성을 이렇게 어루만져주는 그런 기획이 대단히 많아요. 근데 이제 한번 채널을 이렇게 틀어놓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사람 잘 안 바꾸게 돼요. 어른들은 특히. 그지? 그걸 다 외워가지고 몇 시 어디서 뭐하고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보면은 하루 종일 이제 모 방송을 계속 틀어놓으셔. 근데 그건 좀 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된. 근데 그걸 그냥 틀어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걸 계속 노출이 되면은 이제 하나의 생활이 되고 습관이 돼버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러저런 뉴스들에 내가 감염이 돼. 그래서 어른들은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이상하지 않다고 봐요. 근데 제가 페이스북을 보니까 나름 진보연 하는 분들도 이거 봐라 뭐 위조 가족이다. 뭐 기생충 가족이다. 뭐 이래. 제가 표창장 위조하는 건 그래 뭐 속을 수도 있다 칩시다. 표창장 우리가 보기에 대단해 보여. 나도 표창장 못 받아봤어 태어나서. 근데 병원 진단서를 왜 위조를 해요? 위조할 이유가 있어 그게. 뭐 하려고. 근데 이게 하나의 상징 조작이야 그죠? 왜 이걸 흘리냐면은 여기는 위조하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죠? 뭐든. 가족 위조단이야 여기가. 이런 거 막 흘리면 그런가 보다 하고 우 가는 거야. 저는 지금 검찰이 조국 장관 사퇴했으니까 끝낼 것 같아요? 참 순진한 생각들 하셔요. 그죠?
이거 여기서 만약에 망가져, 그죠? 아무것도 안 나왔어, 무혐의야. 이게 그렇게 안 끝나, 문제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 검찰개혁 중단 없이 하겠다. 그죠? 근데 여기 무혐의가 나와봐. 검찰개혁에 확고부동한 명분이 생기는 거잖아, 지금. 그래갖고 어떻게든 뭐, 저기 조국 장관까지는 아니어도 정경심 씨라도, 그죠? 구속을 시켜야 돼요, 지금. 근데 지금 미치겠는 거야, 지금. 저게 사실은 소환조사를 뭐 6차, 7차, 8차까지 할 이유가 없어요. 저도 이제 이제 전문 직업, 그때, 빵잡이였기 때문에, 제가 가보아도 저는 막 공소장이 어마어마했어요. 뭐 대학 때는 뭐 무슨 한 7개인가 8개 법, 화염병 처벌법, 무슨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국가보안법, 그 공소장이 어마어마해, 범죄 사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이틀 하면 그냥 끝나. 그리고 뭐 우리가 묵비권하고 뭐 하고 하니까 뭐 사실 수사 제대로 안 되지. 조사도. 그리고 검찰도 의뢰 그렇게 생각해. 근데 이게 벌써 6차, 7차 막 계속 가고 있다는 거는 없다는 거야, 지금. 나오는 게. 그죠? 뭐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왜 계속 불러대겠어? 괴롭혀서라도 뭐 자백을 하든지, 그죠? 뭐 조민 씨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엄마가 나 때문에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할까봐 걱정이 돼서 내 인터뷰를 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 응? 저는 조민 씨가 검찰이라는 곳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거라고 봐요. 그런 경우들 많아요. 저 같은 이제 시국사범들은 나름 신념이 있고 뭐 양심이 있고 이러니까 갖고 막 끝까지 싸우고 이러지. 일반 자범들, 그죠? 흔히 말하는 자범이라고 하는 일반 이제 사범들이 이렇게 오면은 협상을 해요. 야, 네가 유죄 인정하면은 내가 너 집행유예를 빼줄게. 너 그래갖고 그 인정 안 하고 계속 버텨봐야 너 잘못하면 징역 가. 그럼 어리숙한 사람들이 그죠? 뭐 그런 사람들 변호사나 있어요? 솔직히 제가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90%는 다 국선이야. 그지? 딱 그 경제빵이라고 그래요. 이제 부도내고 오신 분들. 뭐 그런 쪽에 가야 뭐 변호사나 반드시 있고 뭐 이런 거지. 다 국선이에요. 그 다음에 양심수들이야 이제 민변에서 도와주니까 그냥 변호사 쓰는 거지. 변호사 지금 제가 그럼 기본이 한 2천 할 겁니다. 그 정도 하죠, 그죠? 아니 기본 내가 해갖고 너 빼줄게 이런 거 아니어도 기본이 한 2천이야. 그 2천만 원이 내가 어디 있어? 2천만 원이 있으면 범죄를 저질러? 응? 그런 거를 뭐 아버지를 통해서도 어떻게 이건 뭐 인턴도 했었잖아 뭐. 이런 들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을 제가 볼 때는 만들어가고 있는 거라고 보여. 검찰이. 그래서 이제 끝까지 악랄하게 파헤칠 겁니다. 그리고 뭐 조선일보에 그런 칼럼이 나왔어요. 참 이 사람은 대단한데 조국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가 좌절됐다 그랬어. 버젓이 그런 칼럼을 써. 뭐 그런 계획이 제가 청와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친 배경이 보이는 거죠. 왜 그러는 건지. 그지? 조국이 진짜 표창장 위조하고 뭐 이런 사람이어서 나쁜 사람이어서 이런 게 아니라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좌절시켜야 된다는 정치적 목적하에 이랬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래 비록 사퇴는 했지만 좀 이제 그래도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 검찰개혁의 어떤 동력, 사회적 동력을 만들어냈다는 거. 두 번째, 누가 봐도 이제 대선 후보다, 조국은. 그죠? 대선 후보급으로 그 36일 동안 성장을 한 거예요. 물론 막판에 이제 사퇴를 하면서 그런 게 약간 퇴색되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 앞에 뭐, 지몸미,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뭐, 이런 감정을 줬어. 적어도 지지층 내에서는. 그래서 아주 유력한 대선 후보로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조선일보 논리대로 하면은,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가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럼 끝날 때까지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검찰이 죽을 때까지 합니다. 사돈의 8조까지 탈탈 털어서라도. 그러면 조국만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 그죠? 쉽게 얘기하면 저는 이게 어떤 전술이냐면은 지금 자유한국당 보수 진영의 가장 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보다 지지율이 높은 상태가 꽤 오래 간다는 거. 이제 보통 이 반환점쯤 돌면 이 정도 내려가는 거 맞아요. 그게 단임제의 어쩔 수 없는 한계야, 대통령 단임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는데, 하나는 국민들이 5년 안에 모든 걸 다 해결해 주길 바래.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돼요?
이걸 검찰개혁 하나만 놓고 보자고요. 이게 되냐고. 이게 1년 내내 이러고 있는 거야 사실은. 그죠? 패스트트랙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다고 이게 될까 확실히? 아직도 확신이 없어. 이렇게 1, 2년 지나가고 나면은 아유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지? 에이 무능력하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아무것도 하는 게 없네. 무능력하네.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게 돼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단임제니까 책임감이 아무래도 떨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대통령 본인의 책임감이 안 떨어지더라도 밑에 있는 사람들 이제 한 반환점 정도 돌고 나면은 다음을 생각해야 돼 이 사람들이. 그죠? 이제 슬슬 이제 다음 타자 누구야? 줄 서야 돼요. 말을 안 듣기 시작하고 지멋대로 행동한다고. 지금 검찰도 제가 보기엔 그런 거야. 원래 나쁜 놈들이지만은 이제 뭐 거의 끝나가네. 그지? 그리고 우리는 원래 얘네랑 궁합이 안 맞잖아. 어쩔 수 없이 대통령 뭐 이러는 거지. 그지? 우리는 원래 자유당이잖아. 그럼 자유당 쪽에서 이제 뭐 이렇게 어떻게 해봐야 돼. 그러니까 이제 밀어주고 도와주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야 지금. 근데 얘네 그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대선 후보가 없어요. 제 단언컨대. 한 명만 얘기해봐. 나경원 씨? 뭐 최근에는 법무부 장관으로 모시자 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그거는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그 역설이지, 그지? 법무부 장관을 모셔서 한번 제대로 검증을 해보자. 제가 볼 때는 나경원 씨는 한 2, 3일이면 끝나지 않을까. 그죠? 그냥 풍지박산 날 거야 아마. 그러면 뭐 제일 지금 유력한 게 황교안 씨. 뭐 이거 여론조사를 해봐도 한 2위 정도는 하잖아요. 어때요? 막 공포가